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슬슬 기말고사 혹은 기말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지 사항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한 학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개강하고 조금만 하다 보면 중간고사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기말고사고, 그렇게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죠. 이거를 8번 하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하는 거고, 이거를 4번 하면은 학부가 아니라 이제 석사, 그리고 박사, 코스웍이 끝나는 거죠. 시간이 역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에 시험 봤었던 IP&R&D 중간고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점수는 잘 안 나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도 있고, 또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도 좀 평이하긴 했는데, 어쨌든 약간 채점이 있어서 점수가 조금은 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데, 어쨌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정리하고 체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런 강제성, 의무감이 있지 않으면은 자율적으로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빠서 그렇다는 변명이긴 한데, 어쨌든 경험상 강제성과 의무감이 있어야 조금 움직이게 되는 것 같고, 뭐 별개로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조금 항상 아쉬운 점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저는 풀리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테고, 혹은 그만큼 내가 흥미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뭐 이해는 당연히 처음부터 되기는 어렵죠.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반복하면서 숙달하다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지식으로 쌓이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특허 수업도 굉장히 재미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스포츠 인지공학이라는 수업, 그 수업은 제 전공은 아니고 완전 다른 전공 수업이죠. 그래서 탁과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흥미롭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인지하고 그 자극이 처리가 돼서 액션으로 발현되는 그 전반의 과정을 주로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수업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초에 스포츠인지공학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리사 펠트먼 베럿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 역시 이제 뇌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 다양한 관점에서 뇌를 설명을 하는데, 크게 구분하면 한 7개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요약을 하면은 뇌에서는 다양한 정신적인 그런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뇌에서는 너무 복잡한 어떤 지식을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그 비유를 하나의 사실로 착각하고, 그렇게 약간 그 비유 자체를 실제로
착각한 채로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우리 뇌는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 학습을 하는 건데, 그렇게 배운 거를 어쩌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동물적으로 어떤 직관성이라든지 그런 감각 같은 게 타고난 게 아닐까? 라고 착각될 수 있는 그런 뇌의 특징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뇌 속에서는 반응을 위해서 환각을 자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뇌끼리 서로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러니까 뇌 안에서도 네트워크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뇌적인 교감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구분짓고 단정짓고 하려는 특성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결국에 뭐 인종을 나눈다든지 혹은 뭐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그룹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전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들어맞진 않는 건데, 사람의 뇌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또 뭐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이랑 동어 반복이긴 한데, 어떤 사회적인 현실을 그냥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구분을 이해를 해버리고 그거를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는 특징이 있다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책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관심 있으시면은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7월에 제주도 학회가 있죠. 그래가지고 학교 과 사무실에서 공지가 있었어요. 다녀오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비 지원과 관련한 공지였는데, 일종의 출장 같은 거거든요. 회사에서 또 이제 다른 지역 출장 가면은 지원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교통비라든지 뭐 숙박비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학회 가는 것도 일종의 그 연구 목적의 출장이랄까?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정으로 다녀올 것인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기 전에 한번 작성해서 신청해야 되고, 다녀와서 또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등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정으로 갔다 올 건지 작성해서 제출했고, 비행기표도 끊어놨죠. 이것만으로도 또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어떤 계획으로 가려고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쨌든 7월 첫 주 목금토 이렇게 학회 일정은 진행되고요. 저는 목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까지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도 했고, 그리고 숙소도 공항 근처에 있는 도미토리로 잡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라산도 등산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음사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코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산에서는 사우나하고 맥파이 브루어리까지 딱 가는 게 일단의 제 계획이다. 그리고 한라산 등산할 때 저는 그냥 운동화, 제가 요즘 신고 다니는 러닝화
신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히 관음사 코스가 굉장히 돌이 많아가지고 되도록 등산화 아니면 뭐 트레일 러닝화 이런 거를 신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등산화도 좀 구경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음, 조만간 제주도 어떻게 다녀올지 그 일정 관련해서도 콘텐츠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